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실습 교육이니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강의할 때는 서서 많이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아마 제 그 영상 보면 다 아실 겁니다. 대한행사 그 쳐도 알고 박완신 TV 쳐도 다 나옵니다. 영상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행정사의 교육을 전에 이제 8개 협회가 갈라져 있다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있을 때는 저는 대한행정사협회 바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총괄하는 부회장으로 하고 법률정책위원장 또 교수 교육위원 또 이제 합해져가지고 우리 하나로 합해진 다음에도 초대 교육위원 또 이제 초대 이사 교수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또 교육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8개가 하나로 합해지다 보니까 이제 항상 첫 시간에 제가 행정사 법령제도 이해 이걸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각 그 협회별로 나눠가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한테 받으셨다고 해서 저는 오늘 뭐 실습 교육이니까 실습 위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서 영광입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죠? 원래 서서 하는 게 더 저는 항상 교수 또 제가 이제 여기 양력에도 나옵니다만은 또 교수 생활도 오래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공직에서 사무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한 15년 하다가 바로 이제 석박사 해가지고 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로 가서 마지막에 정보화 시대 이제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바로 이 행정사 제도가 생겼어요. 2013년도 제가 이제 1회 1기로 바로 행정사 그 공직 경력으로 자격을 따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실습을 받고 하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이 오고 또 이제 제가 서초구에 살다 보니까 서초구청으로부터 그쪽에 또 이제 업무신고 사무실도 그쪽에 처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초구청에 이제 업무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행정사가 너무 저한테는 보람이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뭐 행정사 수가 많아가지고 뭐 무슨 뭐 하느냐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한 10여 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었잖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행사 하니까 늙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얼굴 똑같아요.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뭐 양력은 잠깐 띄워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석박사 해가지고 교수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공직계 경력도 있고 실제 교수 경력도 그렇잖아요. 법정대가 아니면 그 안에는 뭐 법학 행정을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정책 그렇죠. 법정대가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또 정보화 시대 사이버 총장을 했으니까 요즘 AI 시대잖아요. 행정사도 이제 디지털 행정으로 가야 돼 앞으로. 거기에 또 대비해야 돼 우리가 행정사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디지털 행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한 디지털 행정 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분야까지 좀 더 앞서 나간 행정사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업무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업무를 한 과정에서 또 실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경력 문제도 더 이제 소개가 될 정도인데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오늘 순서는 이제 여기 행정사 목표 정의 또 행정사 법령 실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이제 행정사 법상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컨설팅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고객에게 편익을 줄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서두에는
우리 인간이 서로 인간관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한 10여 명씩 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시험 출신 계세요?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시험 보고 합격했다는 게. 그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주장을 그렇게 해요. 시험 출신이나 공직자 출신이나 이제 일단 행사가 됐을 때는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대한행사협회 교육 총괄하는 저 부회장을 하면서 또 법률정책위원장 하면서 그때는 아예 시험 출신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때. 같이 하자 우리가. 그래서 시험 출신들 이사도 시키고 막 교수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출신도 계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뭐 공짜 출신다 시험 출신다 이렇게 너무 한가하지 말고 다 사실 공무원들도 시험 출신이잖아요. 시험 봐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승진도 시험 봐서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공무원 시험 볼 그때는 상급 공무원 상급 의료국가 공무원이라고 해요. 사무관이 그렇죠? 100대 1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비율이 셌어요. 그럼 시험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서기관 승진하고 하면서 이제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들어갈 때도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이니까 거기 들어갈 때도 시험 보고 다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험 출신이나 공짜 출신이라는 건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지금 첫 서두에 이렇게 약간 우리 인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실습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 속에.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누굴 만나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기쁨.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그 선거 덕목도 여기 나온다면 사실은 하버드대학의 연구한 결과예요. 이거는. 성공하려면 4대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수들의 연구한 결과가 자세가 좋아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능지수가 높아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자세, 지식, 기술, 지능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성공하려면 자세. 야 잘하시고 자세가 97%를 해요. 그게 하버드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서 나와요.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머리가 좋아도 자세가 나쁘고 인간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 물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력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행사 하려면 행사 지식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성공의 건 아니다. 고객과의 좋은 관계, 행사의 좋은 관계, 국가와의 좋은 관계 이게 있어야 된다. 뭐 기술력도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자 여러분끼리 서로 좋은 관계 하세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도 이제 보내드리고 참고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났으면 인연이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절대로 어디 뭐 서로 뭐 비난하거나 물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남을 막 못되게 비난하고 남 욕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러나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행사협회에 강의할 때 막 그런 주장을 해요. 서로 그냥 협력하고 화해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서양의 얘기만 들었으니까 이제 동양 얘기 하나 드려야죠. 논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지자 부려 납치자다. 여러분 행정사 좋아서 오셨어요. 행정사 오시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좋아서 오셨다면은 즐거워해야 돼. 그렇죠? 기쁘게 일을 해야 돼. 행정사 뭐 처음에 한 사람도 그래요. 뭐 돈도 별로 처음에 하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한동안 어려워요.
근데 돈도 못 버는 건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행정사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제가 일본의 행정사 제도도 연구차 갔다 왔어요. 그게 총무성 일본 행정사예요. 우리 TV에서도 나왔어요. 그 방송 보더니 저는 가서 연구해가지고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 전체 저 모두 그 행정사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세미나도 발표합니다. 제가 그것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뭐 유튜브 영상 보면 다 그런 것까지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에. 근데 일본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처음에 행정사에 이렇게 사무실을 크게 차렸어요. 월세도 못 내고 막 안 되니까, 야, 이게 내가 이게 행정사 뭘 이게 공무원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이게 편안히 연금 받고 그냥 살아야지 뭘 내가 이런 거 하나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가졌어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즐거운 마음을 기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외로울 때는 악기를 했어요. 색소폰도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고 시간 있으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제일 훌륭한 행정사가 됐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일본 행정사협회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그렇고, 왜 내가 일본에 예를 드냐면, 일본이 세계에서 행정사로서는 제일 발전했어요. 사실은 다른 데로 행정사 제도 변호사들이 거의 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만 지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행정관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데가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교한 겁니다. 일본 뭐 딸 건 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호지자 부려 낙지자다 그러는데, 낙지자 부려 감지자. 즐거워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를 해야 돼. 여러분 행정사 감사를 하세요. 기쁨을.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해야 돼. 인간은 살아다가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수고한 사람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안 됐어도 그걸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난 내 경험을 봐서 그래요. 그렇죠?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들 무슨 뭐 평탄하게 됐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돈 있어요? 다 고학하면서 했잖아요. 거의 다. 요즘에는 이제 애들한테,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막 빠시제를 하고 친구하고 같아요. 그런다고요. 그렇죠? 이런다면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그때는 그랬어요. 사실은. 매일 다 해가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기쁨과 감사로 하자. 그리고 부지런히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자. 사무엘 울만 같은 사람은 청춘이라는 뜻이었어요.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젊은 청년이라더라도 꿈과 열정을 이루면은 7, 80대 노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시에. 근데 7, 80대 노인이라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20대, 10대 청춘과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아주 와닿아요. 제가 그래요.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7세까지 일했어요. 총장을. 그렇죠? 대학 교수를 치고서 은퇴하고 나서 부총장, 총장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행정사를 했어요. 그럼 지금 10년이니까 나이가 여러분 뭐 짐작했다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몇 살로 돼 보여요, 여러분 혹시? 젊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70대 중반 정도. 예? 70대 중반. 70대 중반.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만 아주 어리다고, 아직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인대요. 대학교 제자들이, 대학에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친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젊게 사세요. 행위사면 젊어집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서두에 약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행정사 하려면 행정사 개념부터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은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석박사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구청 단위로도 자치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활행정, 삶에 필요한 행정, 이걸 해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변호사 가서 강의 듣습니다. 왜? 변호사도 사법부에 관한 일, 민법이나 형법이나 형사법이나 그런 거, 민사법이나 그런 거, 소송법이나 잘 알지만 사실 행정에 관한 것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행정에. 근데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다 행정기관하고 연결됐잖아요.
동사무소 그렇죠? 구청, 시청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행정사법 1조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제 법과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고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체력의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냐. 행정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Public Administration. 이것이 행정입니다. 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닐 때 처음 교수가 와서 거기는 교수들이 전부 하버드 대학원 왔더라고요. 전부 그래요. 그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딱 들어가지고 행정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얘기해요. Public Administration. 퍼블릭은 바로 접두하지만 애들은 접두하지만 퍼블릭 공적인 우리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게 행정사는 그렇죠? 미니스트리 목자 장관이라는 놈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행정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사 교육에 장차관들이 많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 가서 구청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 지구별로. 하니까 그래서 말하지. 구청장 우리 교육을 다 받았대. 행정사래 자기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하나 들어가 그 구청장이 됐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주 행정에 대해서 나도 행정사인다 뭐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광역시장도 또 지난번에 인천시장도 뭐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안 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개인정보법상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그렇죠. 여러분 내 교수니까 내가 이름 대고 이렇게 하면 막 가능한 이제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받았어요. 첫 시간에 제가 또 법률 행정을 하니까 전부 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장차관들이 많이 와요. 국공립대학도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이나 국공중고등학교도 다 행정사역이 주어지잖아요. 그분들도 받고 국공립대 총장도 또 와서 받은 분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목자나 장관 높은 직이 있다 이거죠. 일단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미니스트리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행사법 일종의 목적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편익을 돕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행정의 개념도 정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여기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또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행정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종교에 뭐 치우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목자 양을 잘 길러줘야 돼. 매무수들이 막으면 목자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매무수들이 정말 어떤 나라에서 침범을 하려면 우리 사람들은 다 그걸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한반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전쟁 뭐 굉장히 위험 속에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 더구나 6.25 날이잖아요. 6.25 74년이 된 날이잖아요. 저는 6.25도 다 겪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우리는 정말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편안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녕을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 1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해서 행정제도의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로는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되게 우리 행정사를 앞에다 좀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행정사, 변호사, 뭐 법무사다, 공인중개사, 경영지도 썼다. 그렇죠? 여기도 공인중개사도 가진 분도 계시대요. 그렇죠? 저도 공인중개사도 일했다. 자격은 다 땄어요 국가에. 그 이전에 필요해요. 공인중개사 일해, 경영 컨설팅, 경영지도사, 사회, 뭐 이래부터 다 받아놨어. 행정사, 또 국가 교원 자격증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교원 자격증도 받아놓으니까 대학 교수한테 그게 필요해요. 석박사만 해가지고 바로 대학 교수 가니까 교수법이 없어가지고 교수를 못해.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저희는 교직 과목을 다 해가지고 대학 때 교원 자격까지 하려니까 교수할 때도 그 교수법에 따라서 처음에 모티베이션 되고 어떻게 해서 다 주의를 집중시켜야죠. 본론 부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결론 부분 어떻게 해요? 다 알잖아요. 요령. 교수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요즘 학생들이 다 평가합니다. 형편없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제 얘기하려고 아니라 그렇게 자기 땅이 좋더라 해서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우리 행정사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로서 행정사한테 경영 지도사도 잘 필요해요. 왜? 컨설팅이 아주 중요하니까. 요새는 경영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공인중개사 컨설팅이라는 용어, 교육에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로 교육을 해요. 그렇죠? 그게 나도 행정사의 뒤에 컨설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담. 고객이 오면 어떻게 상담해서 진단, 그 업무를 진단해서 지도해주고 처리해주는 게 그렇죠? 자, 내가 이제 처리하는 아까 여기도 여기 보니까 출입국까지 업무 하시다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 어느 분이시죠? 출입국까지. 아, 훌륭하죠. 두 사람입니다. 어디요? 그래요. 이거. 제가 왜 묻냐? 처음에 행정사를 개업했는데 하자마자 베트남 여인이 나한테 찾아왔어. 국적을 좀 취득해 달라고. 기가 막히더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출입국 하신 분들 어떻게 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행정사가 그렇다고, 아예 나 못해요. 가세요. 그러면, 그러면 행정사 할 필요도 없죠.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사례니까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행정사법도 2조에는 위탁을 받아서, 업무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서 꼭 위임계약서, 위탁을 받아요.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위임계약서로 딱 써요. 근데, 그럼 위임계약서는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 2, 3일 있다 쓰고, 내가 그동안에 깊이 연구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2, 3일 있다 오세요. 그냥 나 못했다 가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내가 사법고시 공부, 행정고시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두 가지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네. 국적법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출입국 어때요? 그 국적 취득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달달 외우니까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때 찾아갔어. 출입관 사무소에 찾아가지고 내가 공무원 생활하다 이게 지금 행정사 차렸는데 지금 처음 이거 맡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3년 이상 국내 와서 거주해야 돼. 그죠? 내가 그때 할 때 처음에 3천만 원 이상 임대보증금이나 자기 예금증서나 이런 현금이나 이런 거 있어야 돼. 국내.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 그렇죠? 네. 범죄 경력.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으니까 약간 교육을 받아야 돼. 단계적으로. 그렇죠?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돼. 지금은. 그런 절차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 다 해가지고 가서 출입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친절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다 알고 오셨냐고. 알고 오니라 내가 법을 보고 이렇게 내 말이 틀리나 맞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신청서를 딱 줘요. 국적지시에서. 이거만 써보세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한테 범죄 경력 증명서 우리가 가서 이제 연락해서 떼어도 되지만 그거 한번 그렇게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금주사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왔어요. 가서 내가 그런 설명을 다 했어요. 국적법, 출입관리법에 상황을 다 얘기하고 했더니 더구나 출입관리 사무소 가서 직원한테 가서 그 확인까지 받아가려니까 어쩌면 이렇게 시원하게 잘 알려주니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갔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준 적이 없더래요. 내가 알아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겁내지 마세요. 예? 모른다고 겁내지 어떤 일이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딱 해가지고 그 위임계약서 정식으로 쓰고 또 보수 받고 처음에는 보수 계약서도 계약금으로 좀 받고 그 다음에 좀 하면 뒤에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금액하고 지금 다르니까 그래도 그때 그 사람 감사도 그렇게 주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나는 또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출입국 관계 업무에 전문이 돼가지고 대림동에 가면 그 중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 출입국까지 교육하는 데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요즘에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한 120만 원 주고 토요일 오후마다 교육을 한 데가 있어. 그 토요일마다.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 수료증을 받으니까 그 출입국 대행기관 그때
그 증명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받았어요. 요즘도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게 이제 기간이 뭐 했다고 재교육, 연수교육, 우리 행정사관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받아서 봤는데 또 그거 하나하나가 이건 여러분 교육입니다. 실제적인 자격이 변호사, 행정사 이렇게 됐어요. 변호사도 그렇죠? 네. 대행기관 연수교육 보는데 그 자격이 행정사, 변호사가 이렇게 됐다. 변호사고 같이 그걸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들도 우리한테 와서 이제 행정사들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내가 지금 출입국 대행기관에 관한 거 그런 것도 받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전문 자격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해야 되고 민간 자격도 이제 이게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정보보호사인데 개인정보보호사는 우리 연수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사가 와서 개인정보보호법도 교육을 해요. 근데 이제 연수교육도 행사 하다가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꼭 첫 시간에 이 강의 해줍니다. 법률행정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개인정보 보호사가 와서 또 개인정보. 그러니까 아까도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막 어디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꼭 업무 처리할 때 위임계약 작성하더라도 그 사람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렇죠?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고 교환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통제해도 그럼 교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명담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를 저 강의도 보내드리고 그러죠. 편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내가 나쁘게 활용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담 이게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법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항상 들으시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 2조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문제는 아마 행정사 법령 제도에서 다 이런 건 했을 테니까 내가 뭐 깊이는 않겠어요. 뭐 민원 처리 업무, 민원에 관한 뭐 여러분 이제 행정사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뭐 출입국 관리 업무 지금 얘기했지만 또 전에는 한참 그 음주운전에 관한 면허 뭐 이런 문제 또 민허가 문제 저는 법인 설립 민허가도 많이 해주고 또 음주운전도 많이 처리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내가 교육할 때는 서초 우리 법원 앞에 또 나는 변호사한테 내가 이겼대가지고 또 법원 앞에 차렸어요. 딱 변호사 사무실이 많잖아요. 변호사 법무사들. 그래서 법원 앞에 서초 법원 앞에 거기다 이제 사업 차려고 교육장도 한 30명 들어갈 수 있대 처음에 어떻게 겁도 없이 몇백만씩 돈 들여가면서 그래가지고 실습 교육도 거기서 거의다 하고 막 기본 수강 교육도 많이 또는 대학 강당 교육을 했어요. 그때 협회가 교육장이 없을 때 뭐 한양대학이나 어디 을지대학 뭐 몇 군데 교육대학 이런데 빌려가지고 했는데 실습 교육은 20, 30명 하고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실습할 때 꼭 가는 데가 언제 아세요? 내가 자동차 등록 업무하는 서초구청 그리고 행정법원 서초 그 양재 행정법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입관사 꼭 세 군데는 없어요. 아까 출입관이 내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초구청에 하니까 한 30명이 가는데 자기도 앞으로 행정사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강당에다 모아놓고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요. 아니 왜 그 자동차 등록 업무를 딴 데다 뺏기겠냐고 행정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등록 업무. 그럼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는데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어떤 사람 30건, 20건, 30건 가져온대요. 최재수 그때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3만원씩 받는다고. 3만원씩 받는데 30건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 얼마 벌어요? 네? 90만원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해요. 왜 행정사님들이 다 뺏깁니까? 안 하면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업무가 행정기관에 관련된 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자동차 등록 뭐 하는 기관 이런 데서 다 해요. 자동차 그 영업소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했더란다. 출입관리 업무도 여행사에 다 했잖아요, 사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행사 한번 슬쩍 가봤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 염탐하러 가는 거죠. 여행사에 과연 이게 해야 되지 않아야 하는데, 아니, 거기다 행정사님과 자격을 하나 딱 걸어놓고 있어요? 아, 이게 행정사도 있네. 어떻게 행정사 있어요? 그래서 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우리 행정사님 여기서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만납시다. 내가 그랬거든요.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며칠 만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 와서 이제 그러니까, 뭐 서류 작성해서 결제, 그렇잖아요. 뭐 행사 이런 거 내야 될 필요서 있을 때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한 달에 뭐
얼마씩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남 뭐 우리가 뭐 행정사가 왜 저 뭐가 있지 그래 남 사무실 여행사 사무실 그래서 자격증 거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런 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근데 이제 운전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요즘에 하도 음주운전을 까매 단속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원에 가니까 참 그걸 설명을 잘해줘요. 하나 우리 행정사 관련된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것도 행정 재판하는 것도 다 보여주지만 음주운전에 관해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는데 사례를 딱 영상으로 만들어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행정사 필요하게 어떤 걸 보여주느냐. 어떤 사람이 술 잔뜩 먹었는데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대리운전기사가 얼마 이제 서로 약속을 했겠죠. 돈 얼마 이제 주인이 얼마 박제를 주기로 해가지고 근데 아니 자기가 운전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가고 있거든요. 그래 더 달라고 그랬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니까 차주는 에이 나 더 못 주겠다. 그리고 막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하나의 운전기사가 내려버렸어. 그 영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려버리니까 이제 어때요? 차주는 자기 운전석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때 경찰관이 딱 지나가다가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 딱 혈중 알코올 농도 해보니까 취소 기준 훨씬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취소되잖아. 당신 말에 운전했다 이거. 한잔한 지는 그 사람이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다는 건데 일단 돌다가 했으니까 하는 걸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음주운전에 관한 건 여러분 이번에 법령제도에 그걸 배웠어요?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저 소송을 해야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심판 자치주의는 없어졌다고 꼭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는 남아있다고. 네? 일부 몇 가지는 행정심판 전주지를 거쳐야 되고 일반적인 기준은 없어졌다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주주의가 적용된 게 있고 여러분 이제 항목적으로 꼭 외워두세요. 뭐냐? 공무원 징계 문제, 법세 문제, 노동 문제, 음주운전 문제. 요 몇 가지는 반드시 행정심판 먼저 거쳐요. 알았어요? 필수. 딴 거는 이제 거쳐도 되고 행정소송을 먼저 가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몇 가지는 그렇죠? 법세 문제, 공무원 징계 문제, 또 음주운전 문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원에서 이제 우리 행정사들에 알게 하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 판사들 고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행정소송을 처음에 모르고 왔어. 가져와서. 행정심판에서 못 받아들라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 안 가져왔으니까. 행정심판 다시 해와라 하니까 행정심판에 갔는데 행정심판에 가서 그냥 제대로 증거를 못 했어. 그렇잖아요. 운전 안 했다는 게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못 되니까 그대로 그냥 기각당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각당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그때는 행정소송을 갔죠. 일단 행정심판 거쳐서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도 인용재결, 기각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행정심판은 실질적으로 한번 최근에 이긴 적이 있어요. 6개월 국가전문자격사 업무 6개월 정지를 당했어. 정지당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업무 정지 한번 여러분 행정사다가 영업정지 업무 정지 당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사나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그가 전문 자격사들은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다가 정지당하는 건 영업정지라고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업무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행정심판에 딱 이겨줬어요. 전혀 이길 수 없는 거. 어떻게 있겠어요? 이따 그거는 내가 이제 사례를 딱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걸 음주운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갔어요. 그럼 증거를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증거를 기사한테, 그 차주가 찾아갔어요. 당신이 나 내려준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라. 그러니까 거기 사진 하나 딱 찍었어. 응? 그러면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 소송에. 그 이제 행정사들은 그 자문을 다 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 사진 찍은 걸 보여주니까 아 그래 내가 그 자리에 내준 건 맞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한번에 갔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제출하니까 어떻게 됐어? 행정법원에서는 소송이 이겼어. 승소했어. 그러니까 이런 그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한 것을 인용대기라고 하고 그렇죠? 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승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것도 그래 이기니까 막 뛸 듯이 기뻐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참 실승하는데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 그런 게 너무 좋더라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나 행사 숫자는 뭐 지금 43만 숫자다 이런 건 뭐 이런 거 알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일본의 행사도 좀 소개를 해놨어요. 약간 거기는 5만 6천 몇백 명이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개업행정사 그래요. 우리는 개업행정사가 한 만여 명 된다고 지금 지난 얼마 전에 했대요. 그런데 8천에서 만여 명 뭐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은 인구수로 비하면 일본은 인구 3,000명당 한 명 거리더라고 행정사가. 근데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아직도 7, 8천 명이 모자라요. 사실 행정사가 10,000명이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저는 통일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북한은 행정도 없어요. 전부 정치입니다.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정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북한은 행정기관에 있어요. 그렇죠? 정무원이라고도 있고 또 뭐 장관을 거기는 위원장 뭐 부장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장관 하지만 그렇죠. 기관에 있는데 그 장관들이 행정이 무슨 힘을 씁니까? 노동당 하라는 대로 그렇죠. 독재정권을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행정이 얼마나 셉니까? 민주주의권은 행정권의 강화가 굉장히 되고 그렇죠. 연령권 행정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그리고 행정기관이 얼마나 넓어요. 전국 53개국제 각 광역시도단체 행정기관이 얼마나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똑같잖아요. 행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문화예술도 알아야 돼요. 문화예술 관광부가 있잖아요. 행정부 그렇죠. 체육 분야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체육행정, 보건복지행정, 출입관리행정, 법무행정, 통일행정 그렇죠. 남북통일, 외교행정 이게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정은 다양하다. 그래서 제가 행정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는 맞는 거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도 국가 법률이 전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법령 개도 시간에 그걸 들어보셨어요? 국가 전체 법률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렇죠. 5,000개 5,000. 근데 국가 법령 5,000개가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인지 압니까? 행정에 관한 4,600가지. 그럼 거의 국가의 대부분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4,600가지.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가 중요하다. 국민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사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지만 중요한 것만 하고 여러분들 이 법령 개도 시간에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이제 자기 공직자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일은 한 1년 동안 못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거 배웠죠? 응? 개정, 행사법 개정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해서 행사법 주요 내용도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요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해요. 그렇죠? 저기도 이제 다 나옵니다. 출입관리 업무는 어떤 법이 필요하다. 아까 국적법 출입관리 그렇죠. 국가유공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유공자 되려면 아까 유공자에 관한 모든 법들을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라는 그렇죠? 이런 법들을 다 알아야 돼. 먼저 아까 내가 출입관리 국적법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업무가 들어오면 이 법 우선 봐야 돼. 그렇죠? 꼭 봐야 돼. 저는 뭐 안 해본 것 없이 별걸 다 들어요. 물론 한두 가지 분야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성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정사는 다양하다는 걸 아시고 다양하게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는 환경 분야까지 환경 분쟁 조정론까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참 별 문제가 다 나와요. 환경 분쟁.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골에 이제 여기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세울 때 축사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막
땅땅 소리가 나고 큰 소리 나지 않아요? 나면 소들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요? 시골 소들이 죽어버린대. 소음이 크면은. 쇼크 받았어. 그럼 그러니까 이제 축사에서 막 환경부에 말이야 막 그 항의하고 그런데요. 이걸 좀 아파트 못 짓게 해달라고 뭐 하고. 그건 또 아파트는 불만이 있겠어요?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아? 나한테 그건 실제 들어왔어 그 불만. 아파트에서는 이 도대체 축사에 바람만 불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아니 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축사를 없애달라 그래 또. 그러면 분쟁 조정을 그 분쟁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사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실. 각 기관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게. 에? 물론 층간 소음 이런 거는 뭐 그 층간에 주인 간에 서로 잘 해결하면 돼요. 근데 층간에도 막 어떤 사람 층간 소음이 길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런 거는 물론 이제 환경 그것도 이제 환경 문제 그렇지만 이런 아까 그 사례를 내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또 분쟁 조정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게 다 많아요. 또 공시가격 문제, 주택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심지어는 아파트 짓는데 짓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크겠어요. 동대표들이 전부 날 찾아서 생겨나요. 행사에 요새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한테 와서 해결해 달래요. 그래서 행사가 공시가격을 내리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국가에서 만약에 잘못했으면은 정부에서 잘못했으면 그건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대신 나한테 증거를 좀 달라. 어떤 증거? 옆에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이쪽 아파트 공시가격과 어떻게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잘못됐나? 뭐 했나? 전부 조사해보라고. 그것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해보니까 사실 그게 좀 높아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그걸 딱 저 구청에다 내고 저 감정원에다 내고 주택 교통 건설 고통부가 있죠? 다 내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써가지고. 그때 그것도 다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들이 뛸 듯이 기뻐가지고 복도 두듭니다. 두둥이 어떤 게 뭐 그냥 아니 그러니까 꼭 내가 얼마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 행정사와 변호사는 뭐 비용이 받는 그 비용이 보수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했다 보면은 저는 뭐 생각 이상으로 한 번은 어떤 거 한지 알아요? 나는 그 지하철역에 가니까 내용 중에 한 편 쓰는데 그때 변호사 이름을 썼는데 뭐 5만원 10만원 받으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정사들도 사실 내용 한 편 쓰는데 간단한 거는 그렇게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같이 옆사무실하고 옆사무실은 10만원 받는데 한쪽은 20만원을 받았어. 그 싸우는 거 행사끼리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또 10만원 20만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는 저기 분쟁이 맞고 싶지 않아서 또 2층에 가서 그냥 에이 나는 내용이 많아서 다른 업무만 하겠다 그래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우리 행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게 받는 것도 이건 영가 경쟁도 안 됩니다. 왜? 아마 공인중개사 가지고 계신 분들 공인중개사까지도 내가 싸게 1등에 오라 이건 사실 법에도 위반이에요. 사실 서로 지켜야 돼. 지킬 거는 그렇죠. 난 막 그냥 조금만 더 드려달라. 딱 공인중개사도 정해져 있잖아요. 몇 프로 그렇죠. 몇 프로 정해졌는데 그래 또 그것보다 더 받으면 공인중개사는 또 뭐 영업정지 당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더 받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행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건 적당히 받으면서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관리를. 고객 관리를. 그래서 나는 이제 한번 노동에 관계되는 여기 노동부에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노무 관련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그 강남의 대치동 하면 인류대학 가는데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서울대, 고대, 뭐 연대 간 그 학원을 차렸어요. 어떤 분이 차렸는데 갑자기 노동부에서 영업정지 경고처분이 내렸더래. 영업정지 앞으로 이렇게 그런 걸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노동법에는 직원들을 데리고 썼으면 임금을 밀리면 그게 굉장히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어떤 동업한다고 같이 했던 사람이 하다가 동업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동업 그 자금은 뭐 제대로 안 내고 자기 직원들은 다 거기다 이제 채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직원들에 대해 화나니까 그냥 그럼 나한테 동업자금 낳는 사람이 직원들은 채용하지 하니까 월급을 안 준 거지,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부에다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나 월급도 못 받았다니까. 노동부에서 어떻게 돼? 또 그거 단순한 행정기관 단순한 그 한 가지 보고 또 행정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그 노동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하니까 어떻게 돼? 나 이거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나 이거까지 먹고 사는데, 그렇죠? 나한테 왔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그러나 노동 심판이나 노동 심판에 관한 건 노무사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그런 거. 심판하기 전 단계에서, 그럼 내가 내용 증명을 하나 써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실, 증거를 다 가져와라. 같이 동업하겠다는 계약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 직원은 그 사람이 채용했다든가 뭐 이런 거 다 가져왔어. 그 사실을 다 해가지고 내용증을 써서 노동부에 그쪽 다 보냈어요. 보내고 반대 당사자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줄 알아요? 이건 좀 그러면 당장 아니고 좀 유예할 테니까 영업정지 이거 유예할 테니까 서로 당사자 간에 먼저 합의를 좀 거쳐봐라.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잘 됐어요.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나한테 고맙다고 중국집에 가서 강남에 아주 일부러 대접을 해주고 20만 원 받는데 다른 안 그렇잖아요. 봉투를 먹고 보다 훨씬 더 그렇잖아요.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그랬으면 그렇죠? 이건 감사로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띄워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해서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법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행정 심판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뤄봐라. 그래. 요, 그거. 아니.